바이패스 동안의 모니터링과 관련돼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피지올로직한 어떤 이 베리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서킷과 어떤 이 회로와 관련된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퍼피셔니스트는 이제 바이패스 동안에 이제 CPV 서킷의 기능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 다양한 환자에 대한 이 파라메타 모니터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소독된 필드, 이제 오염되지 않은 필드에서 일어나는 이 오퍼레이션 프로그레션과 이 개개인의 움직임도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체외순환사가 이 밑에서 위를 다 계속해서 그 카메라를 통하든 아니면 실제 행동하는 거를 뭐 스크럽이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체외순환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분명히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라인을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 A라인, B라인이 만약 바뀌어서 연결한다던가, 뭐 어덜트의 경우에는 그 아트리알 라인이 8분의 3이고 드레인 라인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없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이 라인의 굵기가 똑같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확인을 하고 연결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럽이나 이제 서전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카메라가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없다고 하면 계속해서 주의 깊게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카디오플레지아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 어떤 행동들을 시행을 할 때 그 라인들이 맞는지, 그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잘못된 점은 꼭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PV 펑션과 이제 어떤 모니터, 그 다음에 OR에서의 이 다른 이제 개인적인 액티비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어떤 형태들을 정리해 놓는 것은 이제 유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PV 동안 환자를 이제 매니지먼트 할 때 이제 외부의 주의 산만이나 방해들은 이 에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어떤 이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체외순환 관련돼서 다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에서의 이런 어떤 에러들, 이런 에러, 어떤 주의 산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에러로 인해서 이 발생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안에서만 행해지고 밖에는 절대 그런 일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뭐 들리는 일도 있고 제가 본 것도 있지만,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왜 환자가 가장 체외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한테 가장 이제 생명과 밀접한 게 지금 이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더군다나 안전장치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전장치를 사용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주의 산만하게 유튜브를 본다던가, 유튜브를 보는 과정에서 에어 펌핑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진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절대 밖에 안 나눴죠. 그냥 자기들이 잘못 없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거면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한테 피해를 주고, 수술하는 서전한테 피해를 주고, 이 모든 거는 다 서전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양심을 가지고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이 대부분의 지금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선배가 안 해서 계속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단지 뭐 너 이거 왜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귀찮아서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좀 아니라는 거죠. 왜 본인이 귀찮다고 해야 될 것들을 안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퍼피셔니스트는 CPV가 이제 사용되는 어느 시점에서도 이제 이게 뭐 어떤 단어인데, 이제 호기심이 강하고 이제 의심스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일을 해보면서 계속 거기에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솔직히 체외순환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게 몸이 피곤한 기보다는 이제 머리가 좀 이제 많이 좀 복잡해지고 뭐 그런 느낌인데,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둘이 하거나 셋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셋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가 될 때까지 모든 걸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 머리가 좀 어질어질합니다. 끝나고 나면 되게 피곤하고, 한 케이스를 끝났는데도 뭐 다이섹션이든 뭐든 가장 뭐 오래 걸린다는 수술인 다이섹션을 하던 뭐 간단하게 빨리 뭐 수술이 간단한 건 없습니다. 빨리 끝난다고 간단한 건 아닌데, 이런 거를 하던 혼자 다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한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어떤 감이라는 게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나면 분명히 어떤 게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없어야 될 어떤 물들이 자꾸 어디 주변에 있다던가 이럴 때는 이게 왜 여기 물이 있는지, 왜 있나 계속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발견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하면서 뭔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다, 어떤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가 이상하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에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뭐 사소한 거라도 이런 것들을 꼭 뭔가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이게 왜 이렇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예상하고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긴 어떤 습관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많은 비행기 조종사들, 이 파일럿들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는 이제 어떤 철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 파일럿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리스트들, 이런 아이템들, 이런 리스트들을 쭉 정리해서 이거를 체크리스트라고 얘기한 게, 이게 이 파일럿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이게 이제 심폐기에서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퍼프셔니스트는 환자 체온의 변화나 이제 블러드 가스의 결과를 보고 이제 옥시네이터의 플로우와 이 벤틀레이팅 이제 가스의 구성들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벤틀레이팅 구성이야 뭐 CO2, 그다음에 이제 PO2,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메타볼릭이라던가 이제 뭐 폐하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하게 되게 이거 가지고 이제 레스피레이터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CO2와 관련돼서 이거와 이제 메타볼릭과 관련된 플로우와 관련된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 ABJ를 이제 보통 이제 블러드 가스를 이제 검사를 해서 지금 체외 순환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적정한 플로우가 가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CPB가 체외 순환이 시작이 되고 나면 모든 모니터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A라인의 아트리얼 라인의 프레셔, 이제 아트리얼 라인의 이제 프레셔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와 소변과 그 다음에 펌프에서의 카디악 아웃풋,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럼 그 다음에도 이제 마취과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라던가 뭐 BIS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 플로우는 이제 어퍼 앤 로어 알람 세팅을 조절할 수 있는 인라인 플로우메타와 이제 옥시네이터 모니터에 의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옥시네이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이 산소와 관련돼서 컨티뉴스하게 인라인 모니터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이제 플로우메타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센트리퓨갈이다 이런 것들, 가스 플로우에서 형성되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세팅도 꼭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어퍼와 로어에 알람 세팅을 해서 이 범위 안에서 넘어가면 어떤 알람이 형성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프에서도 이제 리저버 레벨도 당연히 이제 레벨 이 센서를 통해서 이제 레벨의 변화도 이제 감지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버블이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휘발성 이제 흡입 마취제가 사용이 된다면, 이제 옥시네이터에 이제 유저스트 포트, 이제 배출이 되는 가스가 포트에서 이 석션을 통해서 이제 배기가 되어야 하고, 이 적용된 석션의 강도는 이제 옥시네이터 가스 트랜스퍼나 이 에어 엠볼리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조절이 돼야 됩니다. 이 가스를 이제 흡입 마취제를 이제 어떤 스캐빈저를 시행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배출되는 곳에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제 백큐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걸리다 보면 이 옥시네이터가 가스가 들어가고 이 가스가 배출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네거티브를 걸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네거티브가 심하게 걸리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조심해서 이 압력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에어가 파이버에서 에어가 빠져나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게 환자한테 들어가는 에어 엠볼리즘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 라인의 이제 프레셔의 이제 트랜듀서 또는 이제 어떤 게이지, 그 압력 게이지인데 이게 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게이지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이지, 그다음에 아티리얼 캐놀라 말포지, 이런 게이지를 통해서 이제 아티리얼 캐놀라의 어떤 포지션이 뭐 위치가 안 좋은지 말 포지션이나 아티리얼 라인의 이제 킹크를 이제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프레셔를 항상 루틴으로 차용을 해서 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포지션 그 에올타에서 라인 자체가 이쪽 월을 보고 있는 건지 뭐 이걸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월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이트 캐놀라를 넣었는데 이게 너무 이 그 반대편 월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도 잘 안 가지만 압력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세레브럴 옥시메트도 떨어지게 됩니다. 플로우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확인을 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뭐 비너스 드레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CPV 콘솔은 이제 설정한 라인 프레셔를 초과했을 때 롤러 펌프를 이제 멈추도록 제어가 이제 됩니다. 실제 그 대부분 아마 S5를 쓰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아마 점유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뭐 저 어느 나라를 가도 대부분 S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5에는 만약 S5에 롤러 펌프가 있고 카디오 플레저 펌프가 있으면 이 두 개는 압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롤러 펌프의 경우에 이게 메인을 롤러 펌프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설정 압력을 해주면 이 압력이 어느 이상 올라가 되면 펌프가 서서히 처음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나중에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뭐 300을 설정해 놓고 맥시멈을 350으로 해놨다 그러면 300까지는 얘가 천천히 돌립니다. 여기 근접해 있을 때는 이제 펌프가 천천히 회전을 해서 이 플로우를 떨어뜨리고, 그래도 이게 천천히 돌았는데도 이 이상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게 얼럿과 알람으로 이제 얼럿한 거와 이제 알람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350이 넘어가면 펌프가 아예 멈춰버립니다. 이게 압력을 형성하지 않도록. 카디오플레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디오플레지아도 했을 때 압력이 뭐 250에 똑같이 300을 해놨다 그랬을 때 250이 넘어가게 되면 압력이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0이 넘어가면 얘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프레셔가 회복이 되면 이 펌프는 자동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 롤러 펌프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꼭 해놔야 됩니다. 다. 뭐 항상 저도 해놓고 저는 이제 여기서 메인 펌프를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설정을 해놔야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 카디오 플레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설정을 해놓습니다. 250에서 300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속도를 줄고 300이 넘어가게 되면 멈췄다가 플로우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롤러가 회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설정을 해서 이 갑작스럽게 과도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이 항상 그 펌프에 꼭 설정을 이제 해 놔서 이 제어가 되도록 자동적으로 해 놔야 됩니다. 이 멤브레인의 이제 프록시말과 디스탈 양쪽에 이 옥시네이터 라인 프레셔를 측정하는 것은 이제 프레셔 드롭을 계산할 수 있고, 옥시네이터의 이제 어떤 페일러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옥시네이터가 있으면 이게 라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의 압력과 여기 압력, 이쪽이 이제 환자 쪽이라고 해서 저렇게 연결이 됐다고 하면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을 측정하면 여기가 100이다 그럼, 만약 여기가 70이다 그러면 이 프레셔 30이 어디가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 로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옥시네이터의 프레셔 로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회사마다 이 옥시네이터의 이제 프레셔 로스가 있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 되는데, 70mm 머큐리 정도가 되는데, 플로우가 만약에 뭐 여기가 100이 걸리는 압력이 여기가 나오면 30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압력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압력이 손실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압력 손실이 높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주는 플로우보다 나오는 플로우가 적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압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 압력 손실이 가장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플로우를 100이라는 플로우를 줬을 때 뭐 100이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제품은 아예 없고, 뭐 100이라는 플로우를 줬을 때 이제 그거보다 이제 그 높은 플로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 드롭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고, 프레셔 로스라고도 얘기하고 프레셔 드롭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압력 이제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압력 손실에 대한 이 모든 캐놀라라던가 어떤 인공 장치들은 이런 압력 손실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펍소니스트는 이제 환자를 어떤 쿨링하고 리워밍하는 그런 레이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아트리얼 블러드와 이제 비너스 블러드 옥시네이터의 이제 그 워터 소스와 이제 카디플레이자 딜리버리 시스템 등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모니터링은 계속 다 해야 되는 거죠. 환자의 체온과 환자의 체온도, 환자도 두 군데 이상은 꼭 온도를 재야 됩니다. 뭐 코에서 잴 수도 있는 거고, 에소파지아에서 잴 수도 있는 거고, 렉탈에 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블레드, 요즘은 이제 폴리가 이제 블레더에서 이제 이 같이 측정되는 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렉탈보다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꼭 두 군데 이상에서는 꼭 측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저체온의 시작과 리워밍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쿨링 시에는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와 이 환자의 차이를, 그 다음에 리워밍 시에는 비너스 블러드와 이 히트 익스체인저의 이제 그 물에서의 온도를 이 8에서 12도로 유지해서 이제 가스 엠볼라이가 솔루션으로 유입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중요한 거고, 리워밍 시에는 아트리얼 라인, 쿨링 시에는 아트리얼 라인과 환자지만 리워밍 시에는 비너스와 이 히트 익스체인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너스 블러드는 모든 그 조직을 돌고 나온 다음에 이제 형성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 리워밍 시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 블러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의 온도, 워터 소스의 이제 물의 온도가 이 차이보다 더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 프랍의 어떤 그런 페일러나 이 말포지션의 경우를 대비해서 적어도 두 개의 이 환자 템퍼처, 뭐 블레더라던가 뭐 나소파링지알, 뭐 시페식, 넥탈, 에소파지알 등 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한 개만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두 개 이상을 측정을 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아니 프랍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킷과 관련된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어떤 에러를 줄일 수 있도록, 이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 모든 피해는 다 환자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하면서 가장 뭐라고 맨날 하는 것들이 뭐 자꾸 집중 안 하고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계속 전화를 한다던가, 뭐 이런 급한 전화가 아니면 뭐 당연히 받지 말아야 되지만, 급한 전화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급한 전화가 아닌데 통화를 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그래서 자꾸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이제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 같이 뭐 일하는 과정에서 선배가 그런 행동을 하다가 후배한테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뭐 존경심이라고는 일도, 저도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선배들을 자꾸 뭐라고 하는 거고, 맨날 평생 3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책 한 장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이 무슨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뭐 이론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서 너는 지금 그거 알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의 자꾸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선배들한테는 배울 게 전혀 없습니다.